처음에 이런 거 몰랐을 때 겉에 나무가 보여. 아, 뭐 꾸전해. 막 블록 같은 게 막 쌓여있어. 아, 그럼 저거 철근 콘크리트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제 뭔지는 좀 알겠어요? 네. 네. 빗소리가 꽤 많이 들리는 날에 진행하고 있는 직구석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미래의 건축주 토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무소 모드의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입니다. 오늘은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직구석 본연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번에 땅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구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구조 방식을 결정을 하고 설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는 걸로. 구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집의 뼈대죠. 힘을 받쳐주는 그 틀. 그리고 종류는 중요하죠. 그 뼈대를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방식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대로 이게 콘크리트냐, 나무냐, 철이냐에 따라서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로 하는 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나무로 하는 거는 중목 구조, 경량목 구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고. 철은 그냥 경량 철근 구조. 네, 그냥 철근 구조 이렇게 나눠지죠. 네. 그 예전에는 그 뼈대 없이 그냥 막 흙 쌓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벽돌로 쌓아서 짓는 건물을 이제 우리가 건축물 대장 때 보면 되게 오래된 건물들에 연화조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구조 방식의 하나인데 사실상은 거의 쓰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법규를 지키려면 단열재도 붙여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벽돌 구조라는 게 여러 층으로 지을 수도 없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기돼지 삼형제만 그거는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벽돌이 튼튼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벽돌 구조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지금 막 돌아다니다 보면 새 건축물인데 막 벽돌로 쌓여진 거죠. 그럼 겉에만 벽돌인 거죠. 마감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치장 벽돌 쌓기라고. 네. 그래서 구조 방식을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대부분은 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한때는 목구조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재료가 막 있을 것 같다 이런 데서 경량목 구조, 그러니까 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때 굉장히 유행이 돌고 돌기는 하는데 결국은 구조 방식은 구조 방식에 따라서 구현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 크기 뭐 이런 것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 취향 그걸로 결정하는 경우도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날 것 같고 뭐 약간 근데 어쨌든 구조 방식을 결정을 해야 설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설계 방식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땅 얘기 다음에 지금 구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니까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철근 콘크리트 하면 보통 시멘트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시멘트를 콘크리트라고 얘기하죠.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니까. 똑같지 않나? 달라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고 시멘트는 그 재료 자체, 페이스트가 되는 재료 자체를 시멘트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골재들이랑 섞어서 만들어진 돌덩어리를 콘크리트라고 부르는 거죠. 골재라고 하면 모래, 자갈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콘크리트 최적의 한 70%는 골재고 나머지는 시멘트. 그러니까 물론 시멘트에 물을 개어서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콘크리트고 철근 콘크리트는 철이랑 이 콘크리트를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인 거죠. 왜 집 철거하는데 막 부서진 데 가면은 기둥에 안에 막 시멘트 기둥에 철사가 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막 동글동글한 자갈이 박혀 있어. 자, 쉽게 생각하면 콘크리트나 시멘트 오래되면 갈라지고 부서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에 이제 철을 집어넣으면 철이 인장력에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고 뭐 이런 서로 다 반대되는 성격이 있어서 서로가 보완해서 더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보시면은 현장에서 철근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철근 조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그게 철근 콘크리트. 먼저 철근을 막 배근을 도면대로 한 다음에 차가 오죠. 차가 와서 부어서 이 돌아가는 차랑 어. 이렇게 된 차랑 와. 아나콘다 같은 거. 펌프카랑 안 네. 와가지고 그걸 부어서 굳히면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는 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그런 현장이 그런 거고. 대부분 아마 이 현장을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가장 많죠. 레미콘 안에는 그럼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멘트, 물, 골재 해서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섞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잖아. 굳지 않게. 그래서 레미콘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서는 벽식 구조라는 걸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벽식 구조요? 벽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다. 벽이 힘을 받는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닌 당연하지 것도 않아. 있어요. 아닌 것도 있다고? 왜냐면 기둥과 보로 되어 있는 건물은 기둥하고 보가 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벽은 힘을 안 받아도 되는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주택에서는 벽이 구조를 받는 벽 두께가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벽으로 모든 구조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규모가 작으니까 층도 작고. 상황에 따라서 엄청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엄청 큰 대공간이 필요하다든가 막 이래서 어쩌다 보면은 이제 기둥보 구조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상가주택을 한다든가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거 데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형태에 따라서 구조 방식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서 다 똑같이 그냥 벽으로 세워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공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기초 치고 만약에 이게 벽식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기초 작업하고 그다음에 벽 만들고 지붕 만들고 타설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푸집이라는 거 작업을 또 하게 되고, 기초를 친다고 하는 게 왜 보면은 집 지을 때 맨 바닥 땅 파갖고서는 뭔가 가장자리에 뭘 대고 안에 막 철근 작업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미 막 오수관, 상수관, 맞아요. 전선 막 이런 게 다 그쵸, 올라와 있는 올라와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근 배근 사이로 배관 어, 해놓고 그래서 그게 철근 콘크리트의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 그러고 콘크리트 붓고 나면 끝이지. 끝이잖아요. 옮길 수가 없잖아. 옮기기 어렵죠. 옮기려면 막 콘크리트 깨야 되고 깨면서 뭐가 상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콘크리트 공사는 특히나 배관 이런 거 잘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럼 처음에 기초를 치기 전에 막 방마다 콘센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까지 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기초 치기 전에 싹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할 그렇죠. 때 콘센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벽지를 바르던 뭐 페인트를 칠하던 기본적으로 석고보드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아, 철근 콘크리트를 하고도 그 다음에 뭘 또 하는 거예요? 네. 마감을 위해서 석고보드를 대고 그 사이에 틈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그쪽으로. 전선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천장도 천장에서 약간 내려서 우리가 천장을 치잖아요. 그 위로도 전선 같은 것들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어요. 다만 이제 하수 뭐 이런 거 관 위치, 큰 것들은. 네, 그런 위치는 처음에 잘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에 벽체랑 위에 바닥을 한꺼번에 쳐요. 타설을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 건물 전체를 타설하는 게 아니라 1층 벽체랑 2층 바닥을 한 번에 타설하고 2층 벽체랑 그 위에 바닥 또는 지붕을 한 번에 타설하고 이런 식으로 타설을 하게 돼요. 그 지붕은 어떻게 해요? 안 떨어져? 밑으로? 거푸집을 대놓고 밑에 받쳐줘야죠, 이렇게. 그럼 거푸집 대고 서포트를 다 거푸집을 또 받쳐주고 그렇죠. 그쵸. 네. 거푸집을 돈발이. 대고 거푸집 밑에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동발이. 있어요. 동발이라고 하는 거. 걔를 다 넣어. 이름 귀엽지 않아? 고양이 써 보이는 분들이 동발이 이런 거. 귀엽지 않아 이름? 그래서 그거 하면은
막 지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다 거푸집 다 대놓고 이렇게 한 번에 쭉.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평탄화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막 구조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막 계단 옆에 벽이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콘크리트 타설하면서도 진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쑤셔가지고 이게 골고루 잘 안 콘크리트가 들어갈 때. 구석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게 빈대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이래서 콘크리트 타설할 땐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되게 속도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1층 하고 그다음에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죠. 똑같죠. 아, 주택 똑같이? 네. 그러면 1층이 다 마르고 나서야 2층을 지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다른 구조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거푸집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말라야 형태가 돼. 복잡하면은 그 형태대로 거푸집을 그 틀을 하나 다 다 짜야 되는 거잖아요. 목스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푸집 짜고 철근 배관하고 말씀하신 전선 뭐 배수 이런 것들을 또 설비가 와갖고 그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게 다 끝나면은 와서 이제 타설을 하고 부어서 그 다음에 좀 마른 다음에 이걸 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다시 시작을 이어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간이 계속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맞아. 파란색 천막으로 막 다 덮어놓고 막 그러던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 그러면은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양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추울 때 또 하면 물이 얼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도에 문제가 생겨서 원칙적으로 영상 4도 밑으로 온도가 떨어질 때는 타설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뭔가 첨가제를 집어넣죠. 첨가제를 집어넣고 얼지 않게 얼지 하는. 않게. 막 온풍기 계속 이렇게 천막 겨울에는. 씌워가지고 막 온풍기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공사가 들어가서 타설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시공사가 견적을 낼 때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 많이 드는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철근값 얘기했잖아요. 네. 철근값도 올라갔지. 그러다 계절 영향도 받지. 그리고 뭐야, 한 번 공사 기간도 길어지지. 기름값 때문에 레미콘도 올랐어. 돈이 많이 드는데? 뭐 구조가 나는 것 같은데? 나무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목구조는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공사 기간이 짧아요. 짧고, 네, 공사 기간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무조건 다 늘어나면은 그거는 비용이 계속 연동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구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공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구분이 돼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경량목 목구조라는 것 자체가 물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옥상 넓은 테라스 옥상을 같은 만든다던가 테라스를 만든다던가 이런 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더 하자는 가능성이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콘크리트는 목구조보다는 좀 더 밀실한 재료고 거기에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습식의 공법을 다 이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목구조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넓은 대공간 보이더라고. 우리 1, 2층 뚫려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목구조는 최대로 뚫을 수 있는 사이즈가 콘크리트에 비해서 좀 작아요. 힘을 못 받아서? 아무래도 그렇죠. 구조적으로 좀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원하는 공간, 원하는 형태, 그다음에 뭐 원하는 그 어떤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구조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콘크리트는 그 거푸집을 짜서 그 안에 부어서 붙인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미술 시간에 석고 붙이듯이 건물 한 덩어리가 통으로 다 하나라고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잘 받죠. 근데 이제 목구조는 각각의 구조 부지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뒤틀어지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데로 이제 물이 스며들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있으니까 뭐 테라스라든지 발코니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선호하는 그런 느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냥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구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약간 어떤 생각이 있냐면 목구조나 철골 구조는 예상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는 약간 거푸집 뗄 때 어떤 기분이냐면 도자기 빚어서 가마에 넣어놨다가 가마에서 도자기 꺼내는 그때 느낌? 그러니까 이게 깨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유약이 제대로 안 바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거푸집을 딱 뗐을 때
이게 다 매끈하게 나오지 일괄적으로 않는다. 이쁘게 나오지 않고 중간에 뭐 조금 덜 들어간 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왜 한 층씩 끊어서 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번에 너무 많이 치면 이게 배불뚝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거푸집 뗄 때 약간 조마조마 기대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콘크리트는. 성호 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이제 건축주분들이 초반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철근 콘크리트를 좀 더 권해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철근 콘크리트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틀을 어떤 식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부어서 굳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게 제안해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다 그게 말씀드리고 유도하는구나.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목 구조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어떤 모양이든 할 수 있으니까 좀 자유로우니까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그 목 구조랑 콘크리트랑 그 구조체가 달라지니까 구조의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완성하는 그 시스템도 다르게 적용이 돼야 돼서 완전히 다른 그 개념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사실 마감하면 잘 몰라요. 나가면 모르지. 나가면 잘 몰라. 그렇죠. 모르는데 대부분 다 그 목 구조로 되어 있는 집들은 옥상이 기본적으로 없고, 그냥 넓은 지붕으로만, 옥상이 없고, 네, 지붕으로만 딱 발코니 입고 나갈 수 있는 발코니 이런 것도 것도 없고, 만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만들 수는 있어요. 또 철골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차갑고, 이게 약간 집에 어울리는 재료라기보다는 이렇게 공장이나 좀 건물 막 네, 빌딩. 빌딩 이런 데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는 철골 구조로 뭐를 주택을 짓는 거를 처음부터 얘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특정한 공간을 원해. 나는 되게 큰 작업실이 있어야 된다. 천장이 되게 높고 되게 대규모 공간. 집안에 체육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 공간을 풀으려면은 구조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기둥이 이만해지고 보가 이만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철골 구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의 철골 기둥으로 그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만 좀 적용하는 거?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조금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른 목 구조나 철골 구조에 비해서 이렇게 퉁퉁 울린다거나 걸어 다닐 때 벽 사이로 이제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게 좀 다른 구조에 비해서는 좀 덜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건축주 분들도 콘크리트 구조가 조금 더 안정감 있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풀도 그렇고 이제 내진 관련 규정이 강화됐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 쪽에서도 사실은 건물 전체가 다 하나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죠. 목 구조를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무조건 목 구조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게 2층 이상 짓게 되면은 내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구조 설계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게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구조 방식 선택하는 거는 이런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가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콘크리트 구조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그렇죠.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새집 증후군도 있죠. 그쵸. 그것도 목 구조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콘크리트에서도 생길 수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제 뭔지는 좀 알겠어요? 네. 네. 시멘트하고 이게 시멘트 벽체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 몰랐을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목 구조 있대. 그러면 지나가다가 겉에 나무가 보여. 목 구조네. 블록 같은 게 막 쌓여 있어. 그럼 저거 철근 콘크리트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죠? 다른 구조 방식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른 구조 방식들은 또 다음 시간에 언젠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바깥 구석 코너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팟빵에는 오디오 버전도 올라가니까 그쪽도 조금 한번 둘러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직구석이에요.